보자. 수열. 우리 예. 수열 꺼내봐. 페이지라면 오늘 배울 거가 수열인데 130페이지 볼게요. 수열은 계산이 아니라 적당한 암기와 이해력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적당한 공식 정도의 암기하고 이해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설명 잘 듣고 필요한 공식만 최소 공식만 외우고 문제 풀면 되는 거야. 알았지? 수열이라는 단원이 마지막 단원이야. 맞아? 예. 제일 먼저 배운 게 지수와 로그를 배웠지? 그러고 나면 요걸 가지고 뭘 배우지?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를 배우게 될 거야.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우는 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비를 배웠고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거야? 삼각함수를 하는 거야. 이걸 네 단원으로 쪼갤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원이 오늘 배울 수열이야. 이 수열은 1, 2단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알겠지? 자, 요 세 개의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해서? 초월함수라고 해요. 초월함수. 알았지? 다항함수와 구분되는 초월함수. 요 세 개를 가지고 미적분을 하면 그게 이제 미적분 2가 되는 거고 그냥 다항함수를 가지고 미적분을 하면 미적분 1이 되는 거고 그 차이일 뿐이고 수열은 말 그대로 이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좀 심플하게 공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설명만 좀 잘 듣고 처음에 좀 잘 들으면 돼. 개념만. 수열은 말 그대로 숫자의 배열이야. 숫자의 배열. 숫자의 배열인데 뭐가 있냐면 규칙이 있어. 규칙. 그 규칙을 가지고 추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처음에 1이 있고요. 2가 있고요. 3이 있고요. 여기 뭐가 올 것 같아? 5요. 왜? 5가 올 수도 있지. 5가 안 올 수도 있어요. 5가 안 올 수도 있다고. 어떤 수의 특성에 따라서 5가 안 올 수도 있는 거야. 여기 뭐가 올까? 8. 또 8이 온다는 사람은 2를 곱해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렇게 2를 곱한 걸로 가면 8이 올 수 있겠지만 여기 차이가 1만큼 나고 차이가 1만큼 나니까 차이가 3만큼 나면 얼마가 올 수도 있어? 7이 올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냐에 따라서 수열은 무궁무진하게 달라지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어떤 수의 배열을 표시하는 건데 방금처럼 쓴 거를 나열식이라고 해요. 숫자를 쭉 깔아준 거, 숫자를 쭉 깔아준 거를 나열식이라고 하는데 수의 특성을 보고 한번 해보자고. 1, 3, 5, 7, 5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이 수열은 맨 앞에 있는 거를 1항이라고 불러요. 1항, 첫째 항 또는 2항, 얘를 3항. 한글로 쓰기 싫어서 얘를 1항을 A1, 2항을 A2, 3항을 A3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n번장이 있겠죠? n번장이면 AN이겠죠? 여기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 것 같아? n번장이면 아까는 그렇게 막 시끄렁거리더니 조용하다가 뭐 질문하니까 n번장이 뭐가 있을 것 같아? 2n 마이너스 1. 와 천재인데? 맞죠? 응. n번장이 뭐가 있을 것 같아? 2n-1이 있어요. 2n-1. 그래서 우리가 n번장을 뭐라고 쓸 수 있냐 그러면 2n-1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면. 그러면 1항은 n에다가 1을 넣으니까 1항은 얼마가 돼? 1이 되겠지? 2항은 n에다가 2를 넣으니까 얼마야? 3이 되고 3항은 n에다가 3을 넣으니까 얼마가 돼? 5가 되고 맞잖아. 맞지? 그럼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놓은 식이 있고 요 n번째 식을 가지고 써놓은 것도 있겠지. 그 숫자를 써놓고
요렇게 n번째 항을 이게 구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해요. 일반항이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고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 수열의 일반항은 2n-1이야. 이것만 알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왜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나가는 수열에서 20번째에는 뭐가 있을까? 20번째 항에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지? 그럼 이게 없을 때는 어때? 20번째 뭐가 있을까? 막 고민할 텐데 요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n에다가 뭐만 넣으면 돼? 20만 넣으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20번째 항에는 얼마가 있다? 39가 있어요 라고 대답할 거 아니야. 이해갔니? 또 이렇게 물어보겠지?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에서 이 수열에서 199는 몇 번째 항이니? 이렇게 물어봐. 199는 도대체 얘는 몇 번째 항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맞지? 그러면 그전 같으면 알 수 없을 텐데 이 일반항을 알고 있다면 요 n이 도대체 얼마길래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돼? 199가 될까? 라고 생각을 하면 n이 얼마겠어? 100이겠지? 그래서 199는 몇 번째 항이 있다? 100번째 항에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가? 무슨 말이가? 형도 이해가 안 가? 표현을 해주라고. 알았어? 이해 안 가면 안 간다고 해 처음에. 이게 여기 할 때가 제일 중요하니까. 무슨 말이 갔어? 집중해서 듣고. 그래서 어떤 수열이 쭉 나갈 텐데 앞으로 물어볼 것은 전부 그거밖에 없다는 얘기야. 전부. 자,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어. 이번에는 4, 그 다음에 7, 13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어. 이 수열에서 누군가가 물어본다 이 말이야. 50번째 항은 뭘까? 그럼 못 푼다고 이 문제를. 얘가 50번째 항은 도대체 뭐가 있니? 라고 물어본다니까. 알겠어? 50번째 이게 첫 번째 항, 2항, 3항 이렇게 가잖아. 그럼 50번째는 뭐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풀 거냐 이 말이야. 이거. 규칙은 알겠지. 얼마씩 커지고 있어? 3씩 커지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50번째 항에 도대체 뭐가 있냐를 어떻게 알 거냐. 얘가 문제 고민은 이거잖아 지금. 두 번째는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는데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 사이에 있어. 요 뒤에. 그 아이는 몇 번째 항이냐? 100은 몇 번째 항이냐 이 말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얘가 100이라는 숫자가 이 안에 있어. 뒤에. 걔가 몇 번째에 100이 나오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이런 거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뭘 알아야 된다? 일반항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선생님 요 일반항은 어떻게 하느니? 하나씩 곰곰이 생각해봐. 어떻게 지금 태경이는 2n-1이라고 잡았냐 이 말이야. n번째 항은. 규칙을 찾은 거 아니야. 그지? 1항일 때 1이고 2항일 때 3이고 3항일 때 5가 나왔잖아. 그러면 도대체 n번째 항이는 뭐 이게 왜 이게 나왔을까를 생각해 본 거지. 1항일 때는 1에다가 2를 곱해서 1 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2항은 어떻게 구했어? 2에다가 2를 곱해서 1을 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규칙을. 그러면 3항은 왜 5가 나왔냐? 3항에다가 2를 곱해서 1을 뺀 거다. 이런 느낌. 그러면 4항은 왜 7이 나왔냐? 4항은 4에다가 2를 곱해서 1을 뺀 거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도대체 n번째 항은 n에다가 2를 곱해서 1을 뺐겠구나 라고 추론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가? 그럼 이거 풀어봐. 50번째 항은 도대체 뭘까? 그럼 뭘 역시 찾아야 되겠어? 뭘 찾는 게 좋겠어? 몇 번째야? 형도야, 몇 번, 뭐가 필요해? 이걸 구하려면? 일반항 n번째 항이 필요하다. 자, 이게 1항이야. 이게 2항이고, 이게 3항이고, 이게 4항이야. 그럼 여기 n번째에는 뭐 있냐? n번째는 뭐가 있겠어? 말해봐. 3n 플러스 1이 있니? 맞았는 틀린지 확인도 가능해. n에다 1 넣어봐. 4.
2 넣으면 7, 3 넣으면 10. 맞네? 이게 M거지. 근데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제 알려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는데 어떻게 알았냐 이거지 그걸. 선생님 그냥 머리로 암살했는데요? 이럴 수도 있지.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울 거라는 얘기. 지금부터. 그러면 이런 것들은 쉽게 끝나잖아. 뭐야? 50번짜리 여기다 뭐 넣으면 돼? 50 넣으니까 150이 나올 것이고 100이라는 것은 몇 항에 나오냐? 뭐 100은 몇 번째에 나오고 해서 33번장에서 나오겠지? 100이 나오려면 얘네가 33을 내야 되지? 그러니까 100은 33번장이 있고요 50번째 항에는 얘네가 50 넣으니까 150이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끝날 거 아니야. 알겠어? 그래서 이런 수열 숫자의 나에 대한 수열에서 규칙을 찾는 단원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수열이야. 근데 규칙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 엄청나게 다양하겠지? 자,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어요. 이렇게 나가는 수열은 얼마씩 곱해가고 있어? 3을 곱해가고 있지? 맞지? 3을 곱해가고 있다. 이런 수열을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등비 수열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등비 수열. 일정한 수를 곱해 나가는 수열을 뭐라고 한다고? 등비 수열 이렇게 불러. 그 다음에 이번엔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어. 이 수열은 어떻게 나가고 있냐? 이 수열은 규칙이 뭐야? 얼마를 더하고 있어? 계속해서 3을 더하고 있지? 일정한 수를 더해가고 있다 이 말이야. 이런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 이렇게 불러. 등차 수열 이렇게 불러. 일정한 수를 더해가고 있어. 똑같은 수를 더해가고 있다는 얘기. 이런 수열을 무슨 수열이라고 불러?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일정한 수를 곱해 나가는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조하 수열, 계차 수열. 종류별로 허벌나게 많아.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다가 뭘 붙여줘? 네이밍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나가는 수열은 이런 수열이고 이렇게 규칙이 되는 거는 이런 수열이고 라고 이름을 계속 붙여주는 거야. 그 중에 가장 기본이 이 두 개야. 똑같은 수를 더해가는 수열, 똑같은 수를 곱해가는 수열. 똑같은 수를 더해가는 수열을 등차 수열. 차이가 똑같다는 얘기야. 이 차이가 3이야. 여기서 차이가 3. 그래서 등차수열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등비수열은 일정한 수를 곱해가는 거야. 연원분의 연원은 3, 연원분의 연원도 3. 비율이 똑같아. 연원분의 연원도 3. 이렇게 비율이 똑같다 그래서 등비수열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오늘 뭐부터 배운다? 등차수열부터 배운다. 알았지? 등차수열부터 배울 거야. 자, 수열을 약자로는 P로 쓰고요. 그 첫 번째가 등차 수열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등차 수열을 한번 배워보도록 합니다. 등차 수열은 어떻게 나가는 걸 등차 수라고요? 일정한 수를 어떻게 가는 거? 더해가는 수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수를 더해가는 수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5, 8, 11, 14, 17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어요. 이렇게 나가는 수열에서 얼마씩 더하고 있다고? 3씩 더하고 있죠. 이렇게 3씩 더하고 있어. 그러면 이 일정한 수가 3이라는 얘기지. 그리고 우리는 이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부릅니다. 공차라고 부르고요. 기호로는 D라고 부릅니다. D. 여기서 공차는 얼마니? 3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지? 자, 이번에는 100, 그 다음에 94, 그 다음에 88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어요. 이 수열은 얼마씩 더하고 있어? 얼마를 더하고 있니? 마이너스 6을 더하고 있어요. 6을 빼는 게 아니야. 등차 수열은 더해가는 수열이야. 더해가는 수열. 얼마씩 더해가고 있어? 마이너스 6씩 더해가고 있는 거야. 알았지? 6을 뺀다 이렇게 의미도 되지만 뺀다라고 하지 말고 마이너스 6씩 더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이렇게 나가는 수열에서 공차는 얼마냐? 마이너스 6이야. 그럼 문제. 이 수열의 일반은 구해봐. 이런 머리 아프다. 이 수열의 일반은. 이 수열의 일반은 구해봐. 이렇게 말하면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 암산은. 아까처럼 막 주먹구구를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등차수의 일반항 구하는 걸 한번 배워보자고. 자, 첫 항이 있어요. 둘째 항이 있고, 셋째 항이 있고, n번째 항이 이렇게 있겠지? 이게 무슨 수열이냐면 등차수열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다가 공차를 더해야 되겠죠? 이렇게 공차를 더해야 된다. 그러면 이 항은 1항에다가 뭘 더한 거니? 공차를 더한 거지. 3항은 2항에다가 또 뭘 더한 거야? 공차를 더한 건데 2항이 1항에다가 d를 더한 거기 때문에 1항을 기준으로 보면 공차가 몇 개 더해져? 2개 더해지겠지. 그래야 3항이 나와. 1항에다가 d를 더하고 또 d를 더해야 세 번째 항이 나온다. 그러면 4항은 여기 있는 4항은 3항에다가 d를 더한 거잖아. 근데 3항이라고 하는 것이 첫 항에다가 d를 2번 더한 거야. 이게 거기다 d를 한 번 더했기 때문에 첫 항에다가 d를 몇 번 더해? 3번 더하게 된다. 한번 규칙 볼게요. 3항은 첫 항에다가 d를 몇 번 더해? 2번 더해. 4항은 첫 항에다 d를 몇 번 더해? 3번 더합니다. 그러면 26항은 첫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해? 25번 더하겠지. 맞지? 규칙은 이거예요. 합에서 얼마가 돼야 돼? 26이 되면 돼. 26항은 1항에다가 25개의 d를 더해주면 된다. 몇 가지 가니? 그러면 30번째 항은 첫 항에다 몇 개의 d를 더해주면 되겠어? 29개의 d를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야 요거 더해서 30 나오니까. 그러면 5항에다는 몇 개의 d를 더하면 되겠냐? 5항에다는 25개의 d를 더하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1항에다가 29개를 더해서 30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5항에다가는 몇 개의 d를 더할 거냐? 24개를 더해 5개를 더해주면 30항이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해갔어? 규칙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해만 하겠어. 30번째 항은 8항에다는 몇 개의 d를 더하면 되겠어? 22개의 d를 더하면 된다. 30번째 항은 36항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 몇 개의 d를 빼면 되겠어? 6개의 d를 빼면 되겠죠. 36번째 항에서 6개의 d를 빼야 30번째 항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이해갔니? 그러면 n번째 항은 어떻게 보여? n번째 항. n번째 항은 1항에다가 몇 개의 d를 더하겠어? 몇 개의 d를 더하겠어? n번째가 나오려면 1항에다가 몇 개의 d를 더해야 돼? n-1개의 d를 더해줘야 돼. 이게 등차수의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 알았어?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등차수의 일반항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첫 항에다 몇 개의 d를 더한다? n-1개의 d를 더한다. 요거랑 요거 합해서 얼마가 되게? n이 되게. 자, 이 수의 일반항 구해봅시다. 이 수의 n번째 항이 뭔지 알고 싶어. 어떻게 구한다고? 첫 항에다가 몇 개의 d를 더한다고요? n-1 d를 더한다고. d가 얼마니? 3이야. 이렇게 한다. 이게 일반항이야. 첫 항 플러스 n-1 d. 첫 항 5고요. 공차 3이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정리하면 몇 에? 3n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만 알면 이제
일반항이 나왔기 때문에 50번장이 뭐니? 여기도 50 넣으면 돼. 92는 몇 번장에서 나오니? 이 값이 92가 되려면 n이 30입니다. 30번장이나 거기서 92가 나와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 자, 이수열의 일반항을 써보자. 이수열의 일반항을 잡지가 이거 어떻게 써야 될까? n번째 도대체 뭐가 있을까? 얘는 60, 마이너스 60 줄어들고 있잖아. 자, n번째는 도대체 뭐가 있니? 라고 물어보면 첫 항에다가 몇 d를 더해? n-1 d를 더하면 된단 말이야. n-1 d. d가 근데 얼마냐 공차가? 마이너스 6이야. 마이너스 6. 그러면 마이너스 몇 n 나와? 6n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6n. 그 다음에 플러스 6이 100과 만나서 106. 이것이 이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알았지? 이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럼 이것만 알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 8항은 얼마니? n에다가 8 넣으면 돼. 알았어? n에다 8 넣어주면 된다고. 그럼 8항이 뭔지 알 수 있다. 이것만 알면. 자, 이게 정차수의 일반항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잘 보세요. 등차수의 일반항은 n에 관한 몇 차씩 나오냐? n에 관한 몇 차씩이 나와? n에 관한 1차씩이 나오지 않니? 등차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씩이 나오잖아. 맞지? n에 관한 1차씩이 나오고 있잖아. 근데 n 앞에 곱해진 3이 공차네. 이 3이 공차잖아. 공차 n 뒤에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마이너스 6이 n 앞에 곱해진 숫자가 뭐야? 공차네. n이랑 곱해지는 것은 항상 뭐야? 공차야. 그래서 잘 들으세요. an을 구하고 싶으면 n에 관한 몇 차식이 나온다고? 1차식이 나오는데 n에 관한 1차식이 나오는데 n 앞에 곱해지는 게 뭐라고? 공차 n이라고. 공차 n 플러스 얼마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계산할 필요 없이.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요거 무시하고 모른다 가정하고 한번 해볼게요. 요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세요. 그러면 요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세요. 그러면 등차수열이 확인됐잖아. 공차가 얼마인? 3인 등차수열이니까 일단 몇 n이라고 써? 3n 이렇게 쓰라고. 3n 출발 이렇게 하고 첫 항이 얼마 나왔어? 5가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다 1 넣었을 때 얼마가 돼줘야 돼? 5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1 넣었을 때 5가 되려면 요거 3이니까 뒤에다 얼마만 더해주면 돼? 2만 더해주면 되겠지. 이해갔니? 그럼 n에다 1 넣었을 때 5 나오잖아. 출발은 일단 몇 n이라고 해놓으라고. 공차가 3이니까 3n 이렇게 써놓고 1 넣었을 때 5가 나오게만 해주면 되니까 뒤에다 플러스 2만 더해주면 된다. 자, 이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구하고 싶어요.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고 싶으면 이 수열이 등차수열이라는 게 확인이 됐는데 공차가 마이너스 얼마야? 6이잖아. 공차가 마이너스 6이니까 일단 뭐라고 써놓자고? 마이너스 6n 이렇게 쓰자고. 그리고 첫 항이 얼마가 나와야 돼? 100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1 넣었을 때 n에다가 1 넣었을 때 100이 나오게 해야 되니까 1 넣었을 때 100이 나오려면 여기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6이 존재하니까 얼마만 더 추가해주면 돼? 106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그럼 이 수의 등차수열의 일반항이야. 이해갔니? 무슨 말이야 여기서? 이게 등차수열의 일반항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쉽게 더 빨리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가지고. 무슨 말이겠어? 자, 이번에는 13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18이 있고 23이 있고 28이 있고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야. 공차가 얼마니? 공차가 5라는 걸 알겠지? 그러면 이 수열의 일반항은 n번째 하면 뭐가 있을까요? 물어보면 일단 몇 n이라고 쓰라고? 5n 이렇게 출발하라고. 5n 5n이라고 하라고. 그리고 1 넣었을 때 얼마 나와줘야 돼? 13이 나오게 해줘야 돼. 그럼 뒤에다 얼마만 더해주면 되겠어? 8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럼 이게 공차가 얼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
공차가 5구나 하는 걸 바로 할 수 있다니까. 그럼 이제 반대로 간다. 어떤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이 7n-1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이 수열은 공차가 얼마야? 공차가 얼마인? 7인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지.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식으로 나왔잖아. 너무 씨. n에 관한 1차식으로 나왔고 n 앞에 뭐가 고배졌어? 7이 고배졌으니까 공차가 7인 등차 수열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1항이 얼마냐? 1에다 1 넣으면 되니까 6이잖아. 2항은 여기다 1 넣으면 되니까 얼마냐? 3이잖아. 공차가 얼마가 돼? 7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정신 안 차릴래? 919번 이렇게 들고 919번 공차가 3인 같이 풀어봅시다. 공차가 3인 등차수열에서 6항이 11입니다. 그럼 몇 번째 항이 32일까요? 공차가 3인 등차수열 AN 일반항 써볼까? AN은 6N 쏘리 3N 플러스 얼마 이렇게 되겠지? 3N 플러스 얼마 모를 때는 그냥 뭐 A라고 넣던지 B라고 넣던지 상관없어. K라고 나눠도 되고 T라고 나눠도 되고. 자 근데 6항이 얼마야? 11이야. 6항이 11. 그럼 6 넣어서 얼마 나와줘야 돼? 11이 나오게 해주려면 일반항이 뭘까? 별것도 아닌데 못 풀잖아. 뭔 말이에요? 또 그러고 있잖아. 수업을 안 들어주는 거야. 자, 공차가 얼마라고 돼 있어? 3인 등차수열이 있다고 했어. 이게 등차수열이고 6항이 11이잖아. 그러면 몇 번째 항? K번째 항이 뭐가 돼야 돼? 32가 돼야 돼. K 구하세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봐봐. 공차가 3이고 이게 6이니까 6항 뭐라고 쓸 수 있냐? 불러보자. 6항은 첫 항에다가 몇 개의 D를 더하지? 몇 개의 D를 더해? 5개의 D를 더하지? 이렇게 쓸 수 있지? 6항은 1항에 5D를 더한 거야. 6항이 11이고 첫 항은 모르겠지만 공차는 알고 있어. 3이라고. 얼마 여기? 15. 따라서 1항은 얼마야? 마이너스 4야. 자, 물어본 것은 AK가 32가 나온다 이거. AK가 32. K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냐? K번째 항 뭐라고 쓸 수 있어? 보자. K번째 항은 1항에다가 뭘 더해? 1항에다 뭘 더하냐고. K 몇 D를 더해? 몇 D를 더하냐고. K-1D를 더하지? 이거 합이 얼마가 되게? K가 되게. 얘가 32고요. 1항은 방금 뭐였어요? 마이너스 뭐라고? 4라고. K-1라고. 공차는 얼마라고요? 3이라고. 분배하면 3K 마3 마4니까 마7 이렇게 되겠죠. K는 13입니다. 졸라 복잡하게 풀었네요. AK는 보세요. 두 번째 봐봐. 자, 이 문제에서 두 번째 방법 여기 보세요. 좀 AK를 어떻게 구하지? 주어진 재료가 6항이 있으니까 6항에다 몇 개? 6항에 몇 D를 더하면 K번째 항이 나오고 K-6D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한 번 꼬이면 못 풀어. 이거 이제 헷갈려요. 그대로 못 해. 이거 합해서 얼마가 돼야 돼? K가 나오게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 된다고.
파랑은 1항이 몇 띠? 7띠. 이거 합해서 7이 되기. 8이 되기. 3항에다는 몇 띠? 5D를 더해야 8항이 나와. 12항에서는 몇 D를 빼줘야 돼? 4D를 빼줘야 돼. 그래야 8이 나와. AM 플러스 N번째 항은 2항에다 몇 띠? 2항에다 몇 띠? M 플러스 N 마이너스 2D를 더해줘야 돼. 여기 봐. 여기 봐라고 설명할 때 들으라고 했어. 막 풀라고 하네 자꾸. 자꾸 풀라고 그래. 그래놓고 뭐 안 풀리면 이제 그때서 보면 늦어버린다니까. 보라니까 설명할 때. 오늘 태도가 영 안 좋네 애들. 파랑은 첫 항에다 몇 띠? 7띠. 첫 항에다 7개 뒤로 넣었네. 근데 항상 첫 항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3항에다 몇 띠? 5D. 12항에서는 몇 개의 D를 빼? 4개의 D를 뺀다고. M 플러스 N번째 항은 2항에다 몇 띠? M 플러스 N 마이너스 2D를 더해야 돼. 그래서 이거 합해서 이게 나와줘야 되니까. K번째 항은 첫 항에다 몇 띠? K 마이너스 1D. K 마이너스 1D. 첫 항은 어떻게 구해? 여기서 구할 수 있다고. 6항은 첫 항에 몇 띠? 5개의 D. 6항이 11이야. 첫 항은 모르겠어. 공차가 3이니까 15야. 그럼 첫 항 나왔어. K번째 항은 첫 항에 몇 띠? K-1D. 합해서 K가 되게끔. 첫 항이 마사 K는 32. K-1, D는 3. 여기서 K 구했어. 여기서 K번째 항은 6항에 몇 띠? 6항에 몇 띠? K번째 항은 K-6D. 합해서 K가 되게. 얘가 32고 6항은 11이라고 했고 저기서 플러스 K-6하고 공차는 3 이렇게 있어. 이게 얼마야? 20. 이게 얼마 되겠어? 7이 돼야 되겠지? 7, 3, 20이 돼야 되니까. K는 13. 이번에는 이렇게. 이 수열의 일반항은 첫 공차가 3이라서 몇 N으로 출발해? 3N 이렇게 출발해. 3N으로 출발해. 일반항은 3N으로 출발해. 뒤에는 뭐가 올지 모르겠는데 6을 넣었을 때 18이 나와야 돼. 6을 넣었을 때 6을 여기다 넣었을 때 여기가 18이잖아. 근데 11이 나와야 되잖아. 마7을 해주면 되지. 이렇게 6을 넣었을 때 11이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일단 출발을 몇 N으로 시켜놓고 3N으로 출발을 시켜놓고 등차수이니까 3N 공차 N 출발한다고. K를 넣어. AK는 뭐야? 여기다 뭘 넣으면 돼? K를 넣으면 되겠지? N 대신에 K를 넣어서 얼마가 나와야 돼? 32가 나와야 돼. 그럼 K는 14. 자, 이거 멍청한 짓이죠 이제. 이거 나쁜 건 아니지만 일반항을 알면 다 끝난다고. 이게 좀 쉬워 보이지? 막상 해봐 그러면 버퍼링이 엄청 와요. 923번 풀어보겠어. 923.
수열이 뭔지는 아는데 풀어봐 그러면 못 풀겠다. 어떤 숫자 물어봤어? 뒤에서 몇 번째? 7번째. 그럼 첫 번째가 이거지. 뒤에서 첫 번째가 이거잖아. 어? 뒤에서 첫 번째가 이거잖아. 그다음 뒤에서 두 번째, 뒤에 세 번째. 문제를 읽어. 어? 쉽지 않다고. 뭘 물어봤는지도 몰라 지금. 자, 왼쪽 그만하세요. 그만 풀어 이제 책 보세요. 왼쪽 창가 뒤에서부터 7번째 줄 그랬죠? 그럼 왼쪽 창가 맨 뒤에가 뭐지? 89. 이게 뒤에서 첫 번째죠. 이게 뒤에서 첫 번째 A1이죠. 그 앞에 있는 게 바로 뒤에서 두 번째, 뒤에서 두 번째, 뒤에서 세 번째 이렇게 가다가 뒤에서 몇 번째? 7번째 있는 이 숫자가 뭐냐고 물어본 거지. 근데 이 숫자를 보면 출발이 1, 5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9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열은 공차가 얼마인 수열이다? 맞지? 공차가 4인 수열이다 이렇게 나갈 수 있지.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 물어봤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요 앞에는 뭐지? 89면 여기는 얼마야? 85 81. 그 손가락으로 세도 되겠네. 몇 개 안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것이 많이 가면 손가락으로 셀 수 없잖아. 그럼 이 수열은 지금 어떻게 가야 돼? 이게 첫 항이야. 이게 둘째야. 이게 셋째야.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이거 보고 전혀 새롭게 제일 첫 항이 얼마라고? 89가 첫 항이고 두 번째 항이 뭐야? 85가 되겠지. 이렇게 나가는 수열에서 몇 번째 항을 찾아라는 얘기야? 7번째 항을 찾아라 이 소리잖아. 이 수열에서 7번째 항을 찾으라는 얘기지. 뒤에서부터 7번째 이렇게 세야 되잖아.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이게 첫 항이야. 뒤에서 첫 번째 항은 이거고 이게 뒤에서 두 번째, 뒤에서 세 번째, 뒤에서 네 번째, 뒤에서 7번째를 찾아라. 공차가 얼마야? 마사야 마사. 마사. 그러면 7번째 항을 구할 수 있지. 7번째 항은 첫 항에다가 몇 개의 D를 더해주면 돼? 6D를 더해주면 되지. 이게 첫 항이잖아. 이 수열을 봐야지. 저거는 쳐다보지도 말고 이제 요걸 봐야지. 요 수열에서 첫 항은 이거야. 공차는 마이너스 4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7번째, 뒤에서 7번째 이 숫자, 이건 뒤에서 첫 번째, 이건 뒤에서 두 번째, 이건 뒤에 세 번째 이렇게 가는 뒤에서 7번째 숫자는 요 수열의 첫 항에서 첫 항에다가 6D를 넣으면 되는데 D가 마 4야. 89 마이너스 24 해가지고 65가 나오는 거야. 아주 어렵게 지금 푸는 거야 지금. 일반항을 잡을 수 있을까요? 요 수열의 일반항을 잡으면 공차가 마 4니까 마이너스 몇 N?
4n 이렇게 잡을 수 있어. 일반항을. 출발 이렇게. 일렀을 때 89가 나와야 돼. 일렀을 때 89. 일러면은 여기가 마사가 있으니까 89가 나오려면 93 이렇게 되겠지. 이게 이렇게 거꾸로 가는 이 수열의 일반항이고 여기다가 n 대신에 얼마만 넣으면 되겠어? 7만 넣어주면 답이 나온다. 선생님 저는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한 사람은 뭐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지금. 왜? 이렇게 갔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간 사람은 틀렸냐? 그건 아니지만 오히려 문제를 키웠지. 자 이렇게 간 사람은 일반항을 잡았겠죠? 일반항을 잡으면 공차가 얼마냐? 4니까 4n 이렇게 쓰면 되고 일러서 일 나와야 되잖아. n에다가 내가 일 넣을 건데 일 나오려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마 3이겠지 이렇게. 맞지? 마 3일 거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일반항이야. 그러면 이 수열의 일곱 번째를 물어본 게 아니고 이 수열을 이렇게 지금 센 사람은 여기 있는 숫자를 세고 싶은 거잖아. 요 뒤에서 일곱 번째. 여기가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잖아. 그럼 굉장히 힘든 일이지. 그럼 문제는 여기서 뭐야? 얘는 몇 번째 아니야? 얘는 몇 번째 아니냐? 그거부터 봐야지. 이게 얼마라고 지금? 89가 돼야 되잖아. 9. 그지? 89가 되려면 n이 얼마겠어요? n이 92니까 23번째 아니다 이 말이야. 23번째 아니다. 그럼 뒤에서부터 7개를 잡아오는 거니까 여기 몇 번째 아니냐 물어봐도 이것도 세기 힘들지. 뒤에서부터 7개가 몇 번째야? 뭐 7 빼면 되나요? 6을 빼나요? 손가락으로 셀까요? 막 이런다.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그 부호 하나에 틀리는 거, 개수 하나에 틀려버리는 거지. 여기서부터 앞으로 7개를 가라 이 말이야. 이렇게. 그럼 걔가 몇 번째야? 글쎄요. 얘가 23번째잖아. 얘는 몇 번째냐? 17번째냐? 그럼 선생님 여기다 7을 넣으면 23인데요? 또 그러고 있고. 맞나? 24. 첫 번째. 22. 21. 20. 19. 18. 17. 오, 17 맞네. 완전히 녹아나고 있는 거야. 수학 아니라. 여기다가 17 넣으면 된다. 이렇게 풀면 안 되겠지? 뒤에서부터 이렇게 가야지. 그래야 쉽게 푼다. 물어본 게 그거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지금. 너희들 볼 때 지금 막 쉬워 보이지만 풀어봐 그러면 버벅된다.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수열은 어떤 규칙이 있다는 건 알겠다고. 근데 그 규칙을 내가 찾는 거는 정말 짜증이 나는 거야. 손에 안 잡혀. 알았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알겠지만 일반항 어떻게 구한다고요? 등차수 일반항 어떻게 구해요? 1항에다 몇 D를 더해요? n-1D를 더한다고 그랬어요. 요거 요렇게 합하면 얼마가 되게? n이 되게.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거야. 8항은 1항에다가 7D를 더합니다. 8항은 3항에다는 5D를 더합니다. 8항은 10항에서 2D를 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돼. 문자도 마찬가지. n 플러스 a의 2n번째 항은 2n번째 항이야. 2n번째 항은 1항에다 몇 D를 더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2n-1 이렇게 해야 이거 더해서 이게 나오겠지. 2n번째 항은 5항에다는 몇 D를 더하니 2n-5D를 더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막 쓸 수 있어야 돼. 자기들이. 그런데 일반항을 보면 등차수의 일반항은 항상 출발을 뭘로 한다? 공차 n 그리고 뒤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출발한다. 공차 n 이렇게 출발한다. 공차 n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것만 잘 기억합니다. 925번. 925번 유형 2번 보겠습니다. 등차수열이 있네요. 3항과 10항을 더했더니 63이 나오고요. 6항과 5항, 15항을 더했더니 103이 나왔어요. 그러면 27번째 항은 얼마인가요? 자, 이게 무슨 수열이라고? 등차수열입니다. 등차수열의 세 번째 항하고 10번째 항을 더했더니 63. 여섯 번째 항과 15항을 더했더니 103. 27번째 항은 뭡니까? 뭐 하나도 모르는 거지. 자, 우리가 27번째 항을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되겠어? 재료가 뭐가 있어야 돼? 첫 항이 뭔지,
공차가 뭔지가 나와야 돼. 공차가 나와야 돼. 무조건 공차가 나와야 돼. 배운 대로 씁시다. 배운 대로 한번 써봅시다. 사망은 뭐라고 쓸 수 있니? 1항에 몇 D? 2D. 10항은 뭐라고 쓸 수 있니? 1항에 몇 D? 9D.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자, 6항은 뭐라고 쓸 수 있니? 1항에 몇 D? 5D. 15항은 뭐라고 쓸 수 있니? 1항에 몇 D? 14D. 이렇게 쓰는 거지. 예를 한번 써볼까요? 1항 두 개에다가 19D. 이렇게 해서 103이 나왔고요. 위에 거 한번 밑에다 써볼게요. 1항 두 개에다가 11D. 해가지고 63이 나온 거예요. 두 개를 빼. 그러면 8D가 40이 나와서 D는 5가 나와. 자, D가 5가 나오면 여기다 집어넣어. 2A1 플러스 55는 63. A1은 4. 첨탄과 공차가 나왔네요. 이제 몇 번째 항을 물어봤니? 27항을 물어봤어. 27항은 첫 항에 몇 D? 26개의 D를 더해주면 돼. 첫 항 4, 26 곱하기 5 이렇게. 답은 134 외워주고. 자, 여기 보세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이게 단계가 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보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서 푸는 초창기의 단계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공부를 조금 애매하게 하는 애들이 어떤 경우냐면 그 공부 조금 잘하는 애들이나 학원 선생님도 마찬가지. 인강도 그래서 중요한 거야. 인강에서 막 그 남들이 잘 아는 막 특이한 걸 알려줘 막 선생님들이. 그건 뭐냐면 나 잘났다 이거야. 나 잘났으니까 이런 것도 있다? 나 잘하지 수강해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학생들한테 독이야 독. 알았어? 그러니까 단계가 있고 그 단계에 충실한 사람은 그 다음에 심플하게 하는 방법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 돼. 근데 선생님이 이 정도 하다 보니까 약간의 감이 와요. 저는 어떤 감이 오니? 아 저는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요거를 이 앞에 있는 6항이라는 거 있잖아. 6항을 3항에다가 3D를 더한 거라고 쓰고 그럼 6항 나오잖아. 뒤에 있는 15항을 10항에다가 5D로 더한 거라고 써도 되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요 앞에 두 개를 더한 게 63이거든? 3항과 10항을 더한 게 63이라고 했잖아. 그럼 요 두 개를 더한 8D가 얼마겠어? 63이 나왔으니까 103 되려면 40이겠네. 그럼 공차가 얼마겠어? 5겠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것보다는 훨씬 빠른 거지. 이 노가다를 안 하고 쓴 거잖아 지금. 어떤 사람은 봐보세요. 선생님 저는 이 식에서 이걸 뺄게요. 이렇게. 그러면 6번째 항에서 3번째 항을 빼면 3D만 남아요. 6항에서 3항을 빼면 3D만 남고 15항에서 10항을 빼면 5D만 남지. 15항에서 10항을 빼면 5D 5개를 더 갔으니까 5D만 남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뺀 거니까 40이에요. 이러면 또 그 사람은 한 줄이지 이제. 맞잖아. 근데 잘 들어봐. 흰색으로 풀고 빨간색도 설명하고 파란색도 설명했는데 이게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다음에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면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제. 이제는 알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 정도 수준이면 여기서 시작해서 가. 근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는 바로 이렇게 푼다고 이렇게. 처음부터 이걸 따라하면은 망하는 거야 그거는. 그건 공부한 게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드시 이렇게 가셔야 돼요. 정신 차려. 6항을 어떻게 구해? 3항을 첫 항에 이런 식으로 쓰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푸는데 여기서 두 번째 방법은 6항을 어떻게 써? 얘를 이용하기 위해서 3항에다 3D, 15항은 10항에다 5D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돼요. 또는 요걸 빼. 6항에서 3항 빼면 3D, 15항에서 10항 빼면 5D, 104항에서 13 빼면 40 이렇게 해도 되죠. 이건 한 줄, 이건 한 세 줄, 이건 더 나오잖아. 알았지? 우리는 지금 방학이잖아. 시험은 언제 봐? 4월 5월에 보잖아. 그지? 그때는 이렇게 가야 되니까 지금은 이걸 잘 이해하라. 정신아 차려 진짜. 226번 풀어볼까요? 좋은 거 어떻게 해? 26번. 2항과 7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이며 그럼 뭐야? 뭐라고 써야 돼? 어떤 조건이 필요해 거기서? 같이 풀어보자고. 2항과 7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 무슨 말이야?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다. 4 마이너스 4 이런 식이지. 4 마이너스 4. 2항이 4면 7항은 마이너스 4. 2항이 마 4면 7항은 4 이런 식이잖아. 2항이 5면 7항은 마이너스 5 이런 식이잖아. 그럼 얼른 거기다 써야지 뭐라고. 2항과 7항의 합은 0입니다. 이렇게 바로 쓰시라지. 얘가 그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4항은 얼마?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이 조건 가지고 이제 푸는 거야. 이 조건 가지고.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뭐 공차나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럼 이제 본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조금 이제 아주 기초적인 단계를 조금 벗어나서 기초적인 단계를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제 한 이 정도 2단계 정도부터는 갈 수 있겠지. 자, 요 A2를 뭐라고 쓸까? 주어진 재료를 쓰기 위해서 4항에서 몇 개의 D를 뺀 거야? 2D를 뺀 겁니다. 이렇게 쓰시는 게 좋겠지. 4항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7항도 뭐라고 쓰면 될래? 4항에다가 몇 개의 D? 그렇지. 3D를 더한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기 훨씬 좋겠지. 이해 갔나요? 네. 이것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일단 1단계니까 뭐 이 정도만 씁니다. 자, 2항을 이렇게 표시하고 7항을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좋겠다. 4항이 주어져 있으니까 4항을 이용해서.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고 이것도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2D와 3D를 더하니까 플러스 T가 되겠죠? 공차는 얼마예요? 4입니다. 이렇게. 공차는 4. 자, 그럼 일반항 구할 수 있니? 자, 일반항은 이건 등차수니까 잘 보세요. 등차수 일반항이니까 일반항 어떻게 구하냐? 공차가 4니까 일단 출발 뭘로 해? 4n 이렇게 출발해. 4n. 그 다음에 4 넣었을 때 뭐 나와야 돼? 잘 봐봐. 4 넣었을 때 마2가 나와야 돼. 4항이 마2가 나와야 돼. 내가 여기다 4를 넣을 거야. 그래서 마2가 나오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얼마가 됐어? 18 이렇게 돼줘야 된다. 그래야 내가 얘네다가 4를 넣었을 때 16 빼기 18에서 마2가 나올 거야. 이게 일반항이 되는 거야. 됐지? 자, 물어본 거 뭐지? 82는 몇 번째 항인가요?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82가 되게 하는 n을 찾으셔라 이 말이잖아. 그래서 n은 25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 이렇게 풀었어요. 자, 지금 요거 중요한 거야.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이 풀는데 선생님 보라는 이유가 있어. 어? 제발. 아니 선생님 저는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 풀이하고 상관없이 저는 이거 하지 마라고 하는 거야. 그거 하지 마라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고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왜 그러냐면 희한하게 수연에서 꼭 그런 놈들이 나온다니까. 듣질 않아요. 그래놓고 왜? 자기 기준으로 푼다니까. 풀 수는 있다고. 풀 수 있는데 자기 기준으로 풀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떤 게 나오냐? 안 풀리는 게 나와.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못하면 못 푸는 게 나와. 노가다가 안 돼 이제 그때는. 근데 그러면 생각하기 싫어. 뭐 하면 좋으니까. 그냥 하나 정도 알고 그걸로
끝까지 파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풀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저 이렇게 안 풀었는데요. 저 다르게 풀었는데요. 상관없지 않나요? 답만 맞으면? 안 그래. 수열은 종류를 다 알아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나중에 풀어봐 그러면 모의고사나 풀 때 보면 노가다 좋아하는 놈들은 노가다로 계속 하거든.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이 노가다로 안 되는 게 나와 이제. 그때 이제 이거 하려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돼. 아니 이 항을 왜 이렇게 고쳐요? 이 항을 첫 항에다 D도 하고 첫 항에다 6D도 하고 얘는 첫 항에 3D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누가 못하겠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와서 풀잖아요. 그래서 제발 수열을 풀 때는 풀고 나서 답채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답지 봐. 답지 봐가지고 만약에 답지가 나보다 완전히 심플하게 풀었잖아. 그러면 그 풀이를 꼭 기억해야 돼. 다시 기억해. 다시 봐야 돼. 배워야 돼. 고집하지 말라고 제발. 답만 맞으면 되죠 하고 계속 고집하는 애들 있어. 너가 자기 스타일로. 어차피 나오기는. 그거 고집하면 망하는 거야 수열은. 여기서 수열은 풀이가 단계가 많기 때문에 제 말 잘 듣고 따라해. 나도 저렇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나중에 이제 어떻게 선생님이 이 단계에서 이제 고수 단계가 되면 5항은 0이야. 5항 0이야.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게 단계가 필요하다. 얘는 5항에서 몇 D야? 2D 빼는 거고 얘는 5항에서 몇 D를 더해? 2D를 더하는 거야. 두 개를 더해서 0이야. 5항 두 개가 0이니까 5항이 0이야. 이게 갑자기 이거 보는데 이거 나온다. 나중에 그럼 이걸로 풀 거야 선생님. 이제 나중에는 이걸로 풀어야 되는데 이걸 아직도 뭐라고 써? 첫 항에다가 2D, 첫 항에다 6D 이러고 있다. 첫 항에다가 6D 두 개를 더하면 두 개의 첫 항에 4D. 그러면 첫 항에 4D는 0. 첫 항에 4D가 5항이니까 5항은 0. 이지라고 했다. 작업을 일어서라. 그 다음에 28번 풀어봅시다. 928번.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에서 6항과 8항을 더해서 0 나왔네요. 6항과 8항을 더해서 0이 나왔다. 이걸 보고 뭐가 생각나지? 7번째 항이 0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6항이 있고 7항이 있고 8항이 있고 이제 여기 봐. 여기 봐. 이게 지금 무슨 수열이냐면 등차 수열이다 이 말이야.
등차수인데 여기 있는 숫자하고 여기 있는 숫자를 더해서 0이 나왔어. 두 개 더해서 0이 나왔다고. 그럼 얘가 얘를 들어서 그냥 얘를 든 거니까 얘가 8이야. 그럼 얘는 얼마고?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얘가 마이너스 8이면 얘는 뭐가 되고? 8이 되고 이런 식이야. 그럼 요 간격이 얼마냐? 지금 여기서 16이니까 요 간격은 8이 되려면 이거 얼마야? 당연히 가운데가 0이 와야지. 그래야 똑같은 수를 더하고 봤을 때 이렇게 더해서 0이 된다. 이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다른 방법은 7항에다가 D를 뺀 거야. 아까 있네. 이거는 7항에다가 D를 더한 거고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사라지면서 7항 두 개를 더했는데 0이니까 7항이 0이란 소리야. 7항이 0이구나. 밑에는 6항의 절대값 7항의 절대값 더하기 2랑 같다. 근데 7항이 0이지 않니? 2가 되겠지? 7항이 0이니까 6항의 절대값은 2가 돼. 그럼 6항은 2 아니면 뭐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러면 7항은 얼마였으니까? 0이었으니까 6항이 2고 7항이 0이면 공차가 마이너스 2란 소리지. 근데 공차가 양수라 했으니까 이건 아니고 요렇게 가야 공차가 2로서 양수가 나오겠지. 공차가 2고 7항은 0이고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공차는 2다. 이런 거를 알아내야 되는 거고. 뭐 물어봤니? 3항 물어봤어요. 3항. 그러면 3항을 어떻게 구할까? 여기에 7항이 나와 있으니까 7항에서 몇 D를 빼주면 된다? 4D를 빼주면 된다. 이렇게 쓰셔야 되겠지. 7항에서 4D를 빼야 된다. 3 나오죠. 7항은 0이었고요. 공차가 2니까 정답은 마8. (927번) 보겠습니다. 929번 보겠습니다. 120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7항이 29, 10항이 20인 등차 수열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몇 항인가요? 재료들을 한번 써볼게요. 재료들을 써보면 7항이 29라겠지? 이거 등차하겠고 7항이 29가 되고 10항은 얼마라고 그랬어? 20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돼 있는 등차 수열에서 몇 항에서 음수가 처음 나오느냐 그러겠죠? 이걸 이용하면 되겠죠? 10항은 7항에다가 몇 D? 3D 이렇게 하면 돼요. 10항이 20이고요. 7항은 29가 됩니다. 3D. 공차는 얼마? 마3. 그럼 일반항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공차가 마3이라서 일단 마3n 이렇게 쓰세요. 마3n. 자, 그 다음 봅시다. 10항이 20 나왔어. 내가 n에다가 10을 넣을 건데 10을 넣어서 20이 나와야 돼. 그럼 뒤에 얼마쯤 추가해 주면 돼? 50 추가해 주면 되지. 그러면 10번째 항은 내가 n에다 10 넣었을 때 20이고 일반항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공차 n 쓰시고 재료 10항이 20 나와야 돼. 여기 n에다가 10 넣었을 때 결과가 20 나오게 하려면 뒤에다 플러스 50만 해주면 되지. 됐지? 자, 물어본 거 뭐냐면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건 언제인가요? 이 값이 0보다 작게 되는 순간이 언제냐 이거죠. 17부터죠. n에다가 17을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래서 17항부터 음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알고 보면 쉽고 다르게 생각하면 어렵고 수열이. 알았어? 그러니까 빨리 하려고 하면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너무 많아. 잡생각이. 그지? 근데 우리가 솔직히 뭐 배웠냐? 공식을 많이 배우기로 했냐? 뭘
뭘 했냐 안 했잖아. 약간의 공식이잖아. 약간의 공식 가지고 푸는 건데도 막상 풀어봐 그러면 너무 머리가 복잡해. 이 숫자가 헷갈리게 띠리리리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딱 기준만 잡고 풀자고. 다시 한번 기준 잡고 5분 쉬었다 할게요. 파랑은 어떻게 구해요? 첫 항에 7D 이런 식으로 합해서 얼마가 되게? 8이 되게. 여러 번 얘기하고 있잖아. 5항에다 몇 D? 3D 이거 합해서 8이 나오게끔 13항에다는 몇 D를 빼주면 될까? 5개의 D를 빼주면 된다. 이런 걸 꼭 기억을 하셔라 이 말이. 이게 첫 번째. 문자로도 마찬가지. 뒤에는 이제 문자도 나옵니다. n 플러스 n 플러스 1번째 항은 5항에다 몇 D?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요것이 나와야 돼. 여기 5니까 n 플러스 n 마이너스 4D를 더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도 필요한 거고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등차수의 일반항은 항상 뭘로 출발해라? 공차 n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출발한다고. 그래서 공차가 구해지면 마이너스 3이면 일반항은 항상 마이너스 3n 이렇게 출발하고 뭐 아무거나 하나 만족하는 거 계산편 한 10을 넣었을 때 20 나오게 하려면 뒷부분 정리해주면 그게 일반항이 되는 거예요. 첫 항 안 구하더라도. 선생님 그럼 첫 항 안 구해요? 첫 항은 이렇게 구해놓고 여기다 1 넣으면 돼. 여기다 1 넣으면 첫 항은 47이야. 여기다 1 넣으면 첫 항 47이잖아. 그지? 그런 것들은 일반항만 하면 다 끝나니까 일반항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 알겠지? 5분만 쉬었다가 또 해볼게요.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아 힘들어. 몇 번? 가자. 얘를 뭐라고 넣고 T라고 넣지. 그럼 T는 이거야. 그럼 T에 뭐가 필요해? 범위가 필요해. 파이 어디 갔어? 뭐야? 이게 T잖아. T가 뭐라고? 파이 코사인 EX잖아. 어? 여기서 T의 범위를 찾아야지. 근데 X는 여기서 파이까지. 코사인 EX를 그려봐. 코사인 EX는 주기가 뭐로 바뀌어? 파이로 바뀌잖아. 그러면 코사인 EX는 요 그래프가 다 되겠지. 여기서 파이까지니까. 그럼 마이너스부터 어디까지 움직여? 그러면 파이를 곱했기 때문에 T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어디까지? 파이까지 움직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됐어? 그리고 코사인 T를 그리는 거야. 이게 사인 T잖아. 사인 T는 이렇게 그려야지. 응? 근데 T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여기까지야. 이것만 된다. 맞지? 이게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파이하고 뭐하고? 마이너스 파이하고 뭐하고? 0하고 3개 나오지? T가 뭐라고? 파이 0 마이너스 파이 여기 3개 나오지. 근데 T가 뭐였어? 파이 코사인 EX였어. 그러면 이것이 파이가 되려면 코사인 EX는 뭐가 돼야 돼? 1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0이 되려면 0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마이너스 파이가 되려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지. 코사인 EX는 아까 이렇게 그렸지. 여기서 코사인 EX X는 0에서 파이까지 여기는 빵 그리고 됐지? 여기서 1 되는 것은 몇 도밖에 없어. 그치? 이건 합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는 것은 2분의 파이고 마이너스 2지. X에다가 안 가는 거야. 이게 지금 사인 2X를 그린 거잖아. 요거 치환해도 상관없고. 네? 2분의 파이가 돼야 돼. 그래서 요게 2분의 파이가 돼. 사인 X에다가 2분의 파이가 돼. 2분의 파이가 되면 코사인 파이가 되면서 마이너스 1가 그래서 X에다가 여기 2분의 파이가 되는 요 자체가 2분의 파이가 X가 2분의 파이다.
치환하면 치환한 문자를 주시고 치환했으니까 치환한 문자 치환한 문자로 사인 t를 그린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은 3개 t가 이렇게 3개 0 파이 마이너스 파이 코사인 2x가 이렇게 3개 나오면 파이 코사인 2x는 이렇게 이게 코사인이에요. 그래프고 1이 되고 0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은 0하고 파이 x가 파이는 필요 없으고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은 2분의 파이 0이 되는 것은 여기하고 여기죠. 4분의 파이하고 4분의 3파이 총 4개 표준 되겠다. 또 헷갈리지?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수열이. (927번) 풀어. 참 나누고 927 아니면 뭐 935 이런 거 하나씩 풀어봐. 연습 몇 번 풀고 있어? 저 926번 보고 있어? 7항, 2항과 7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같아. 그러면 2항, 7항 다음은 0이다. 4항은 마이. 4항이 주어졌으니까 2항도 4항을 기준으로 7항도 4항을 기준으로 바꾸면 그럼 공차가 구해져. 공차가 구해지면 일반항을 금방 잡을 수 있어. 일단 공차 n 쓴 다음에 4항이 4 넣어서 마이 나오게 하는 숫자 뒤에 상수만 맞춰주면 됩니다. 그럼 82가 몇에서 나오죠? 27번도 비례식으로 써놨으니까 27번 한번 볼게요. 927번. 이거 당연히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이렇게 빼주면
밖에 없네. 5A2 5A4 A3 A2 할 게 있나? 어떻게 고칠까? 어떻게 고치? 뭐 공차를 알아야 뭐 16번째 뭐 구하는 이걸 고쳐? 이렇게 A1 플러스 D 첫 항에 D 사항은 첫 항에 3D 이렇게 고친다면 다 A1으로 고치 3항은 첫 항에 2D 7항은 첫 항에 6D 이렇게 해본 거야. 5A1, 5A1, 10A1이 있고 A1 두 개가 오른쪽에서 넘어오니 8A1 플러스 5D, 15D, 20D가 되죠. 2D, 6D, 8D가 되죠. 8A1 더하기 11D는 0 A1 2A1 플러스 3D는 0 이렇게 밖에 알 수가 없네요. 16번째 한 물어봤죠? 16번째 한 뭐라 만나요? 하고 답을 봤더니 보기가 전부 뭘로 돼 있어? A1으로 돼 있죠? 그래서 써볼까요? A1 플러스 몇 D? 16번째 하나 15D 3D는 얼마입니까? 3D는 마이너스 2A1 15D는 5배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0A1 마이너스 10A1 그럼 마이너스 9A1 뭐 이렇게 풀면 이게 제일 느리게 노가다로 푸는 겁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이렇게 배운 대로 이렇게 하다가 점점 빨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점점 빨라집니까? 이제 그거를 뒤에서 또 배워요. 그래요. 그걸 배우고 나서 풀면 더 빨라져. 그러니까 단계별로 공부를 꼭 하셔야 되는데 안 될 때는 자기 능력이 너무 바뀌다 그럴 때는 우리가 처음 배운 거 그대로 이렇게 풀다 보면 나중에는 조금씩 빨라지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배운 대로 하자. 자, 세 번째 유형 했고요. 네 번째 보겠습니다. 요거는 일부러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일부러 틀리라고 낸 거야. 자, 물어보자. 933번 1, A1, A2, A3 A1이 뭐냐? A1이 뭐니? A1 A1이 뭐야? 933번에서 A1이 뭐야? A1 2항이죠. 선생님 A1은 1항인데 그러지 마 제발. 알았어? 1항을 우리가 그냥 A1이라고 쓰기로 약속했던 거지. A1을 B1이라고 했는데 B2라고 아니죠. X1, B1, C1 내 맘대로 쓰는 거야. 지금 여기서 일부러 헷갈리게 해준 거라고. 알았어? 일부러 헷갈리게 A1, 2를 쓴 거야. 여기에 1이 있었고 100일이 있었는데 이 사이에다가 숫자를 몇 개를 집어넣었어? 19개를 집어넣었잖아. 그러면 이것이 첫 번째 숫자가 X1이고 두 번째 숫자가 X2야. 그리고 19개째 마지막 숫자가 이렇게 되면 하나 물어보자. 이게 그리고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그럼 얘는 몇 항이냐? 이게 첫 항이고 얘는 몇 번장이냐? 두 번장이잖아. 이게 세 번장이고 얘는 몇 번장이냐? 20번장이잖아. 얘는 20 몇 번장? 1번장이잖아. 맞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1항, 2항, 3항, 20항, 20항 이러면 이해하는데 갑자기 여기다 뭐라 써나? A1, A2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거 첫 항인데 또 그지라고 했네. 이거 몇 번장이냐? 이거 19번장이에요. 왜? A19는 19번장이라고 그러잖아. 돌아버리겠네. 19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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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번장.
그래서 이 수열에 이제 이해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1항이야. 이거 2항이야. 너는 12개. 어? 12개. 도현이 퇴근. 얘는 몇 항이냐? 얘 몇 항이야? 20번째 항이야. 20. 얘는 몇 번째 항이고? 22항. 일부러 이렇게 써놓은 거야. 헷갈려. A8을 구하세요. 여기는 A8이지. A8이 뭐냐 그러면? 8번째 뭐라겠냐? A8은 몇 항이지? 9항이지 9항. 이 등차 수열의 9항을 구하라 이 말이야. 8항 구하는 게 아니야. A8은 9항이야. 그러면 이걸 봐야지. 이거를 이게 1항부터 이렇게 나가는 거야. 알았어? 1항부터 나가는 거니까 일부러 이렇게 헷갈리게 써놓는다고. 1항 101과 1 사이에다가 19개 숫자를 넣어서 이렇게 깔았어. 그래서 등차수를 만든 거야 점차적으로. 그럼 이게 1항이고 2항이고 3항이고 얘는 9항이야 9항. 20항, 21항 이렇게 되는 거죠. 등차수의 21항은 1항에다 몇 띠를 더하냐? 등차수의 21항은 1항에다 몇 띠를 더해? 20개의 D를 더하지? 그지? 20개의 D를 더해. 이게 21항이니까 21항은 1항에다가 20개의 D를 더하는 거야. 21항은 1항이 얼마니? 1이지? 플러스 몇 D? 20개의 D를 더하는 거야. D는 얼마 나와? 5가 나와. 이 수열의 공차는 5야. 자, 물어본 것은 뭐 물어봤냐면 9번째 항 물어봤어. 9번째 항. A8이 9번째 항이야. 그럼 9번째 항은 어떻게 구해? 9번째 항은 1항에다 몇 D? 8D를 더하면 되는 거야. 1항에 8D. 1항이 얼마냐? 1이지? D는 얼마냐? 5야. 답은 41. 알겠어?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를 8번째로 낚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 진짜 잘 낚는 거니까 그래서 써주는 거야. 자, 누군가가 이게 정상이야. 정차 수열 AN 이렇게 해놨어. 자, 그러면 이게 정상이야.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야. 1항이 얼마냐? A1이고 N에다 읽는 게 1항이고 2항은 얼마냐? A2고 3항은 얼마냐? A3가 맞아. 이게 일반적인 거야. 근데 누군가가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써놔. 정차 수열 AEN 이래놨어. 이렇게 놓으면 이제 머리 깨지는 거야. 1항이 얼마냐? 이 수열의 1항은 뭐야? N에다 1 넣은 거니까 A2가 1항이야. 2항은 뭐냐? N에다 2 넣으니까 이게 2항이야. 3항은 이게 3항이야. 이 수열에서는 이게 1항이고 이게 2항이고 이게 3항이야. 저기다 N에다 1, 2, 3 더 넣은 거니까. 정차 수열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어. 그럼 1항은 얼마냐? 2야. 2항은 얼마고? 5고 3항은 얼마야? 10이고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야. 수열의 규칙을. 자, 이번에는 어떤 수열? 이번에는 수열 2의 AN 이렇게 되었어. 그럼 이 수열의 1항은 뭐냐? 이 수열의 1항은 2A 원승 이게 1항이야. 2항은 2A2 이게 2항이고. 알았어? 그러니까 1항이 항상 A1이라는 생각을 버려. 만약에 수열이 이렇게 돼 있어. AN의 제곱 이렇게 돼 있어. 그럼 1항이 뭐지? 1항은 이 수열의 1항은 이게 1항이야. 2항은 n에다 2 넣은 거니까 이게 2항이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아까 거기에 A8이 8번째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A1, 2, 3는 1항, 2항, 3항이 아니고 A1이 2항이지 이 앞에 1항, 1이 있잖아.
A2가 3항이고 그런 식으로 일부러 헷갈리게 해놨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이해됐으면 922번을 보겠습니다. 922번 등차 수열 AN 이렇게 있어요. 자, 문제에서 분명히 등차 수열 A1 이렇게 해놨어요. 자, 1항이 얼마냐? A1. 이 수열의 등차 수열 1항은 A1, 2항은 A2, A3 이렇게 되겠죠. 이게 등차 수열이에요. 자, 그 옆에 보니까 역시 등차 수열 AEN 일어났죠. AEN. 그럼 이 수열의 1항은 이거지. 이 수열의 1항은 A1, A2. 이 수열의 1항은 A2죠. 2항은 A4, 3항은 A6 이렇게 나가는데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에요. 이것도 등차 수열이고 이것도 등차 수열이에요. 근데 이 등차 수열의 공차가 8이야 8. 그럼 여기서 8을 더하고 이렇게 8을 더해서 나간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이 A2라는 숫자는 요 수열에서는 2항의 이치를 하고 있었고 A4라는 숫자는 이 수열의 4항에 있던 숫자겠지. 근데 이 수열에서 요걸 떼오고 요것을 떼어가지고 8만큼 지금 차이가 나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8만큼 차이 난다는 얘기니까 이 수열로 본다면 얼마만큼 차이 나고 있어? 4만큼씩 이렇게 차이 난다고 볼 수 있겠지. 자, 역시 등차 수열이 하나 있어요. 등차 수열이 있는데 일반항이 어떻게 생겼냐면 A3n 플러스 1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 수열의 1항은 n에다 1을 넣으니까 A4야. 이 수열의 2항은 n에다 1을 넣으니까 A7이 되는 거예요. 3항은 이 수열의 3항은 A1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등차 수열이에요. 그리고 이 수열의 공차를 물어봤어. A4라는 숫자는 여기에도 있던 숫자야. A7이라는 숫자는 여기도 나오는 숫자겠지. 5항, 6항, 7항에 나오는 숫자가 있었겠지. 근데 이 수열이 무슨 수열로 가? 등차 수열이었는데 공차가 4라는 게 밝혀졌어. 얘 때문에. 그러면 4가 더해지고 4가 더해지고 4가 더해지니까 A7이라는 숫자는 A4라는 숫자보다 12를 더해야 나오겠지. 그래서 이 수열의 공차는 12입니다. 이렇게 되잖아. 이게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냥 헷갈리는 거야. 자기 기준으로만 들으면.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수열이라는 게 처음에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들으면 어렵다 이거예요. 그 다음 136페이지 등차 중앙 보겠습니다. A1, A2, A3, A4, A5, A6, A7 자, 한번 써볼게요. 이거 이해 잘해야 돼요. 또 물론 이게 수의 특성이다 보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5가 되고요 8이 되고요. 그럼 당연히 공차를 3으로 보면 11, 14, 17, 20, 23, 26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어요. 이 수열의 어떤 특성을 한번 알아보자. 어떤 특성이 있느냐 그러면 이 수열이 등차 수열로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러면 얘를 2배하면 얼마야? 22죠. 요거 2배하면 20인데 앞뒤가 얼마야? 더하면 22야. 요런 특성이 있네. 요 아이를 2배하면 앞뒤를 더한 거랑 같네. 그럼 이 가운데 항은 어떻게 구하냐? 세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냐 이 말이야. 세 번째 항을 2배하면 뭐랑 같다? 얘랑 얘를 더한 거랑 같다. 이렇게 되네. 식으로 쓰자. 이런 규칙이 보이지? 봐봐.
얘를 2배 하면 얘랑 더한 거랑 똑같아.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럼 A3는 어떻게 구하지? 2로 나눠주면 되겠네. 평균 내는 것처럼 2항과 4항을 더해서 평균 내는 것처럼. 근데 이거보다는 이게 좋지. 2항과 4항을 더하면 3항의 몇 배다? 2배야. 2항과 4항을 더. 그럼 선생님 이런 뜻 아닌가요? 혹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2하고 4를 더하면 6이잖아요. 그래서 절반인 3의 2배인가요? 라고 외우고 싶은 거야. 혹시라도 규칙을. 그러면 자기가 확인해 보면 되잖아. 그럼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5항과 7항을 더하면 5항과 7항을 더하면 얼마니? 요놈하고 요놈을 더하니까 40이지? 이것은 뭐의 2배니? 6항의 2배랑 같네? 이렇게 되네? 5하고 7을 더하면 12니까 절반인 6의 2배인가요?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요? 그래? 그럼 확인해봐. 3항과 7항을 더하면 어떻게 돼? 3항과 7항을 더하면 얼마니? 34잖아. 34인데 3하고 7을 더하면 10이니까 혹시 5항의 2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해본 거야. 그랬더니 5항의 17을 2배 하면 34가 되네. 오케이? 이 성질을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의 특성이다. 그래서 등차 중항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외울 거 아니라 이해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기억하냐? 봅시다. 수르륵 3개가 이렇게 있으면 이 가운데를 2배 하면 앞뒤를 더한 거랑 같아. 이게 첫 번째 기억. 어떤 숫자 3개가 이게 등차 수열이야. 이게 등차 수열이면 가운데를 2배 하면 앞뒤를 더한 거랑 같다는 거야. 이게 등차 중앙의 특성이야. 등차 수열의 특성이라고. 그래서 어떤 수열 3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요놈을 2배 하면 앞뒤를 더하는 거에 같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 중요하겠죠.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 있는 A는 B에서 뭔가를 뺀 거지. B에서 뭔가를 뺀 거고 여기는 어떤 숫자지? B에다가 공차를 뭐 한 거야? 더한 거잖아. 맞지? 이렇게 돼. 그래서 이렇게 숫자 3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지. 그러면 가운데를 2배 하면 앞뒤를 더해도 2D, 가운데를 2배해도 2D. 그래서 ABC가 등차 수열입니다. 그러면 가운데를 2배 하면 앞뒤를 더한 게 됩니다. 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이따가 쓸 시간 줄게요. 정리하시라. 그래서 첫 번째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기억할까요? 어떤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말이 쓸 수 있겠죠. 그럼 그 숫자를 우리는 A, B, C 이렇게 해서 문자가 3개나 나오니까 그 숫자를 뭐라고 설정해야 될까? 우리가 이런 거 기억나? 두근은 알파 베타인데 두근의 B가 3대2다 그러면 3알파, 2알파 이렇게 설정하잖아. 문자를 최대한 줄여서. 맞지? 한 근이 다른 근의 5배다 그러면 알파, 5알파 이렇게 문자를 최대한 줄이는 것처럼 어떤 숫자 3개가 등차수를 이룬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 숫자를 A, B, C,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놓지 말고 이렇게 놓자 이 말이야. 가운데 숫자를 A라고 하고 A 빼기 D, A 플러스 D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이러면 공차가 D인 등차수열이 되니까. 그래서 어떤 세수가 등차수열이 되면 이렇게 설정하자는 거야. 알겠지? 요거 두 번째로 기억하시면 되고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아까 여기서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2항과 4항을 합하면 가운데 있는 3항의 2배 5
5항과 7항을 더하면 가운데 있었던 6항의 2배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요거를 좀 더 범위를 늘리면 3항과 7항의 합은 이렇게 물어보면 뭐의 2배? 5항의 2배가 된다. 5항의 2배. 그럼 기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3과 7을 더하면 얼마? 10이니까 절반이 얼마지? 5지? 5항의 2배.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돼.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잘 보세요. 짝수일 때만 가능해. 8항과 20항을 더하면 뭐라고 쓰면 되겠냐? 그러면 몇 항의 2배? 14항의 2배. 요거 더하면 얼마야? 28이지? 28이니까 절반이 14항의 2배. 이렇게 쓰면 돼. 6항과 8항을 더하면 가운데 있는 항이 7항이잖아. 7항의 2배. 근데 6, 8 더하면 얼마야? 14잖아. 2로 나누면 7항이니까 7항의 2배.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지. 무슨 말이 갔어?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요? 3항과 6항을 더한 것은 3항 6항 이 두 개를 더한 것은 31이잖아. 31은 뭐의 2배야? 원래대로 하자면 어떻게 해야 돼? 잘 생각해봐. 원래대로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3하고 6을 더하면 얼마냐? 9잖아. 9는 뭐의 2배야? 4.5? 4.5 넘잖아. 둘이 더하면 28이니까 절반 14의 2배. 둘이 더하면 14니까 절반 7항의 2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거 더하면 얼마냐? 9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 9는 뭐의 2배라고 쓸 수가 없지. 안 그냐? 지금 3항과 6항을 더하면 얼마야? 31이야. 맞지? 그럼 이것은 뭐의 2배냐? 몇 항의 2배냐? 31이 몇 항의 2배냐? 없지. 그래서 얘는 몇 항의 2배라고 쓸 수가 없는 거지. 알겠어? 대신 이렇게 쓸 수 있지. 어떻게? 합에서 얼마밖에 안 돼 지금? 9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까? 나도 똑같이 합이 9가 되게 쓰면 되니까 이렇게 쓰면 돼. 그럼 합이 얼마야? 9니까 더해봐. 4, 5 더해봐. 4항 5항 4, 5항 더하면 얼마야? 30일 되네. 똑같네. 여기까지가? 얘는 더하면 홀수라서 먼 항의 2배 이렇게 쓸 수가 없다고. 그런데 합이 9가 되기는 쓸 수 있지.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되냐? 선생님 얘를 이렇게 쓰면 안 돼? 3항과 6항의 합을 1항과 8항의 합이라고 쓰면 안 돼?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거 합이 9니까. 확인해볼까? 1항과 8항의 합 얼마니? 31 맞네? 이렇게도 쓸 수 있네. 선생님 그러면 이게 합이 9니까 2항과 7항의 합으로 쓰면 안 되나요? 2항과 7항의 합 31 맞네? 맞아? 이렇게 쓸 수 있다. 요게 책에는 없지만 요게 중요한 거. 요게 중요한 거. 다른 건 다 있으니까. 이해가니? 자, 교재 한번 봅시다. 3시간 줄게요, 선생님이. 130페이지로 갑니다. 130페이지. 130페이지로 가면 4번, 가운데 8-2의 4번 볼게요. 8-2의 4번을 보면 등차 중항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서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루면 이 가운데 있는 이 B를 A와 C의 등차수열의 가운데 항, 즉 등차 중항이라고 부르고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이 B, 가운데를 2배 하면 A 더하기 C랑 같다. 그렇게 쓰셔요. 그 2로 나누는 거 쓰지 말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렇게. 그 B는 2분의 A 플러스 C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 쓰지 말고 이렇게 기억하시라. 이게 등차수열이요.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요것만. 요 네모만 적어놓으세요. 등차수열이다. 누가? A, B, C가 등차수열이다. 그러면 어떻게 기억하시라고?
가운데를 2배 하면 앞뒤를 더한 거랑 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라. 알았죠?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렇게 2분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거 1은 안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 하고 얘를 2배 하면 앞뒤를 더한 거랑 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라. 거기다가 이걸 써놓으세요. 그 옆에다가. 요거를 꼭 써놓으시라. 지금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등차 중앙 거기에다가 써놓으세요. 정말 기본이 되지만 중요합니다. 파랑과 20항의 합은 14항의 2배. 자, 됐어? 그러면 928번으로 봅니다. 928번. 자, 928번을 보시면은 가를 보면은요. A6 더하기 A8이 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A6과 A8을 뭐라고 쓸 수 있냐 그러면 7항의 2배라고 쓸 수 있어요. 바로 6판을 더하면 14잖아요. 그죠? 그러면 절반인 7항의 2배 7항의 2배가 0이니까 7항이 0이라는 것이 이제 좀 더 빨리 나온다 이런 얘기야. 27번 볼까요? 그 위에 927번 2항과 4항의 합 3항과 7항의 합의 비율이 1대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항과 4항의 합을 A2 더하기 A4를 3항의 2배라고 쓸 수 있다고요. 3항의 2배라고. 이해가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3항과 7항의 합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것은 3항과 7항 합하면 3, 7, 10이니까 뭐의 2배? 5항의 2배예요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알았어? 이것이 몇 대 몇이다? 1대 5입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이제. 이러면 더 쉬워진다 이 말이야. 아까보다. 이게 단계별로 빨라지는 거니까. 어차피 요거는 2는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빨라지겠지? 그러면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A5는 5항은 3항의 몇 배예요? 5배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무슨 말겠어? 5항은 3항의 5배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이해했어? 그리고 뭘 물어봤어? 16번 16번째 항은 얼마인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작하면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 알겠어? 여기서 시작하면 3항의 몇 D? 2D. 알겠지? 3항의 2D. 얘는 뭐 더 쓰자면 이런 식으로 2D는
베타 A3 공차는 2A3 더 쓸 수도 있지. 뭐 이제 더 여기서 뭐 계속 만들어 나갔지. 근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는 얘기고 여기까지가 더 빠른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나중에는. 알았지?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두 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936번 볼게요. 뭐라고 돼 있죠? 세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이게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이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니? 바로 936번은 이게 등차 수열이니까 가운데 있는 i를 몇 배 하면 2배 한 것은 앞뒤를 더한 거랑 같다. 끝. 939번.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근 알파 베타 3과 알파 베타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n 값을 구하시오.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자 여기에서 두 분이 나옵니다.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인데 베타가 더 커야 됩니다. 그리고 3과 알파와 베타는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돼 있어. 이때 자연수 n을 구하시오. 알파 베타는 뭐죠? 이 방정식의 두 근입니다. 이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할 수 있나요? 인수분해할 수 있죠. 8과 n-8로 곱해주면 되고요. 마이너스 n이 나와야 되니까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되죠. x 마이너스 8n 마이너스 n 플러스 8 사라지고 마이너스 n만 남아. 옆으로 쭉 x는 8 하나 나오고 x는 n-8 하나 나오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알파고 둘 중에 하나가 베타가 되겠습니다. 근데 베타가 더 커요. 베타가 더 커. 누가 더 큰지는 n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n이 자연수라고 했을 뿐 뭐가 큰지는 모르니까. 그리고 3 알파 베타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루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풀어주면 되는데 문제는 뭐다? 이 중에서 누가 더 크냐 이거지. 누가 크냐에 따라서 알파 베타가 달라지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알파가 얼마야? 8이고 베타가 얼마일 수 있어? n-8일 수가 있죠. 즉 이게 더 크다는 얘기야. 8이 뭐보다 n-8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 요렇게 된다라는 경우. 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넘기니까 n이 뭐보다 크다가 되겠어요? 당연히 16보다 큰 경우가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이때는 알파가 8이고 베타가 n-8이 된다는 얘기고 어찌됐든 이게 등차수를 이루려면 가운데를 2배 하면 앞뒤를 더한 게 돼요. 그래서 알파가 이 경우 8이니까 16은 3 플러스 베타 따라서 베타는 13이 돼야 돼요. 그러면 n은 얼마일까요? 21이고요. 이 21은 여기다 넣었을 때 베타가 더 크다는 조건에 맞으니까 괜찮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누가 더 클 때가 있겠어? 알파가 n-8이고요. 베타가 8일 수 있겠죠. 이게 더 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n이 3이면 이건 마이너스 5고 이것은 8이니까 얘가 더 크잖아. 자, 이 경우라고 한다면 역시 등차 중앙은 요거죠. 가운데를 2배 하면 앞뒤를 더한 거랑 같다. 이 알파에서 2하고 알파가 n-8 3 더하기 베타에서 베타는 8 이렇게 되겠죠. 이 n은 하면 마이너스 16이 넘어가서 10이라고 되니까 27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n이 자연수라서. 그래서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n은 21 이렇게 풀면 돼요. 알겠죠? 아주 간단하잖아. 가운데 2배 하면 앞뒤를 더한 거랑 같다. 등차 중에 성질은 간단하다니까. 자, 마지막 한 문제 풀겠습니다. 941번을 볼게요.
등차수열을 이루는 세 숫자가 있는데 합에서 21, 제곱에서 합하면 165입니다. 세 수를 곱하시오 그래서. 등차수열을 이루는 숫자 3개가 있대. 하나, 둘, 3개가 있는데 이 숫자 3개를 합하면 21이래. 그럼 우리는 이 숫자 3개를 뭐라고 놔야 된다고? A, B, C로 넣는 게 아니라 어떻게 넣으라겠어? 여기 있잖아. 이렇게 놔야 된다. 알았지? 우리가 이런 거 기억나? 연속하는, 잘 생각해봐. 연속하는 3개의 숫자를 쓸 때 우리가 어떻게 썼어? 중학교 때 아무 기본 없는 놈들이 x 일씩 더 커지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이것도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x 플러스 1씩 크니까 1차씩 나니까 하나를 더 작게 써주면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다고 했잖아.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연속하는 숫자 3개가 아니고 이번에는 숫자 3개가 있는데 등차수를 이루면 가운데 숫자를 a라고 놓고 얘는 a보다 공차만큼 작고 얘는 a보다 공차만큼 크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좋대요. 자, 이걸 합하면 3a가 되겠죠? 21입니다. a는 7이 나와요. 그래서 연속하는 숫자는 결국 7-d, 7 플러스 d 이렇게 3개입니다. 이렇게 3개. 자, 이 3개를 제곱해서 합하면 165. 그러면 d가 나오겠죠? 오케이? 지금 선생님과 하니까 좀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하면 또 헷갈려요. 그래서 오늘 정리할 것만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준 것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보고 한번 이해해 봅시다. 내가 지금 제대로 오늘 이해했나? 일반항 어떻게 구하죠? 합항이 몇 D? n-1D 근차수 일반항 요거 합이 항상 1이 되게 여러 번 했어요. 항은 1항에 몇 D? 7D 5항에 몇 D? 3D 10항에서 몇 D를 빼? 2D를 빼요.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했어. n 플러스 n항은 n번째 항에다는 몇 D? 몇 D? md 합해서 항상 이게 나오게끔 써주시면 된다. 그리고 등차수 일반항은 최종적으로 몇 n? 공차 n 이렇게 출발하고 뒤에 꼬리는 맞춰주면 된다. 이게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A, B, C가 등차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를 2배 하면 앞뒤를 더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번째 8항과 10항을 더하면 합이 18이니까 9의 항의 2배 이렇게 하시면 되고, 8항과 16항을 더하면 합이 24니까 12항의 2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겠어. 이런 거 기억하면 되고, 합이 안 맞아요. 이렇게. 그럼 이것은 합이 9니까 4.5항의 2배 이렇게 쓸 수가 없어서 합이 9가 되는 아이들은 다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4 더하기 5항, 2항 더하기 7항 뭐 이렇게 쓸 수 있고, 이해갔지? 1항 더하기 8항 이렇게 쓸 수 있고, 한 번 더 머리를 쓰자면 12항 마이너스 3항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머리를 쓰자면 맞아? 이렇게 쓸 수 있겠어?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내일 올 때 과제입니다. 내일 올 때 과제는요 134페이지 유형 1번부터 137페이지 유형 6번까지 두 문제씩 풀어오시면 돼요. 두 문제씩만 풀어오시면 돼요. 12개밖에 안 되니까 충분히 해올 수 있어요. 두 문제씩. 좀 더 풀고 싶어요. 한 사람 더 풀어도 돼요. 최소 12개씩 풀어오세요. 풀고 채점하고 질문 준비해서 가지고 오세요. 자, 등차가 잘하면 그 다음 등비도 좀 쉽게 갑니다. 등차가 좀 헷갈릴 거예요. 아마 처음이라. 수고했어요.